안녕하십니까. 세움에서 중등고 통합강 맡고 있는 박건진입니다. 2023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해서 저희 매번 그랬다시피 스펙트럼이라는 주제 하에 시험 분석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첫 장 보시면 전 인원 100% 성적 상승했다는 점 우선 알려드리고요. 자, 이 스펙트럼이라는 주제 하에 저희는 시험 분석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준비했던 자료나 혹은 기타 등등의 내용들, 문항 일치 하나 혹은 문항 적중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는 본 교재,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본 교재죠. 그리고 주간지, 학교 기출을 변형해서 만든 자료인 거고요. 주중 테스트 그리고 직보 자료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물리 담당하시는 건 한근호 선생님, 특히 이제 관리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써 주셨고요. 그리고 지구과학이나 혹은 생명 파트, 뭐 좀 기타 등등의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셨던 김동희 선생님, 그리고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조교는 총 29명 정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주제 하에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앞서 전체 적중률 대략 86.7% 이렇게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가 시험 끝나고 오늘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 끝나고 한 2시경에 이제 취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여기 기재된 내용 자체는 대략 응시생 22명으로 기재됐고, 지금 시간이 대략 오후 한 11시 반 정도 됐는데, 전 인원 다 확인을 했다라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자, 대략 한 40점 이상 성적 상승한 학생이 2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30점 이상 이제 성적 상승한 학생이 대략 한 6명 정도, 그리고 20점 이상은 11명 정도 이렇게 됐다. 그래서 배수로 하게 되면은 대략 4배 이상 성적 상승한 학생이 1명이고, 기타 등등 전 인원 성적 상승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자료에 앞서서 이제 인트로 과정인데, 시험 준비했던 전체 이제 문항입니다. 본 교재 앞서 말씀드렸던 좌하단에 있는 프린시플이라는 교재인데요. 이 교재는 키스톤, 그다음에 뭐 TOP,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서술형이나 혹은 제가 문제 개발한 하이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각 단원 커다랗게 보면 한 3가지 분류가 되겠죠. 물리 파트, 그다음에 지구과학, 그리고 생명과학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본 교재하고 주간지 매주 나가는 이제 과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테스트, 마지막 주에 테스트를 좀 많이 받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또 다시 한번 총 정리해서 문제 변형한 테이크오버라는 직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문항을 총 합산해 보았더니 대략 1646문항 정도 이렇게 시험 대비 기간에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많은 거냐, 많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매주 과제 점검해서 PT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매주 과제 점검해서 학생별로 하나하나 점검하고 주중에 무지막지한 클리닉을 진행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타 등등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연구소에서 클리닉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테스트 결과 확인한 다음에 뭐 당일이나 혹은 그 주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친구들 열심히 하면은 커피 쐈고, 이게 좀 재미있는 건데, 이번에 지질시대나 혹은 신소재 파트, 특히 신소재 파트 우리 학교에서 암기송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암기송 경연대회를 진행했다.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주중 테스트 결과를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뭐 김동희 선생님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피드백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학교에서의 특이사항 나오면 바로 자료화해서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동영상의 경우에는 제가 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시험 막바지에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시험 때마다 항상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고 추가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시험 대비 때는 앱스트랙이라는 걸 좀 실시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전에 이제 제가 논문을 쓸 때 이제 조금 이렇게 요약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에서 좀 착안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주중 테스트를 볼 때 주중 테스트에 임하는 자세나 혹은 중요도를 조금 높이고자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계속 이렇게 정리해서 매주차 올려줬습니다. 해서 뭐 잠깐 보시면 뭐 생체 모방 신소재를 제외한 전기 자기적 성질 신소재 물리원 수준으로 변형해서 6물질 출제했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이게 디테일하게 학생들 관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오늘 마찬가지 저희 이 영상 보고 계신 학부모님도 문자 받으셨을 건데, 시험 끝나고 1시간 내에 이제 시험 분석 이렇게 시험 분석 문자 이렇게 전달해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자료의 경우에는 매 주차 테스트 결과입니다. 뭐 지난
2학기 기말 죄송합니다. 1학기 기말고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각 문항별로 어떤 유형을 가장 많이 틀리고 혹은 학생의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매 주차 이렇게 진행하면 할수록 색깔이 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단원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파트들은 그 전주에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유사 변형시켜서 테스트를 진행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중동고 출제 경향의 경우에는 대략 객관식 28문제, 그리고 서술형의 경우에는 대략 뭐 이 정도 됐다라는 거 24문제겠네요. 자, 전체 30문항이 되는 거고요. 지구과학 원이 조금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전 수능 문제를 바탕으로 보기 변형하셨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자료 해석 자체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수능 모의고사 형태를 내시는 건 아니고 그 문제 플러스 알파 학교 자료나 혹은 선생님들의 좀 독창적인 자료를 융합해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대비 시험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신소재 파트의 경우에는 암기할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서 학교 선생님의 뭐 논문이나 혹은 기타 등등의 자료들을 이렇게 배부하셔서 학생들 이렇게 되게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는데 그런 문항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죠. 모식도나 그림 혹은 뭐 그래프 같은 경우 학교의 기본 유형이나 혹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혼용해서 문제를 변형시켰다. 단 생명과학 파트의 경우에는 수능 기본 문제로 상대적으로 쉬웠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난이도별로 각각 배점이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체감 난이도는 제가 생각할 땐 상하 정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각각 고르게 배분하셨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고난이도 수능 유형의 경우에 총 8문항 그리고 기출 변형 9문항 정도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번 시험 대비 때 제가 가장 공들여서 저희 팀에서 가장 공들여서 이제 진행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번 우리 학교 시험에 대한 정답률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우리 학교 시험 문제 3번, 5번, 7번 그리고 서술형 3, 4, 5를 가장 많이 틀렸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제 생명과학 파트로 이렇게 좀 포지셔닝 되는 거고요. 이 중간 자체가 물리의 신소재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은 이제 그거죠. 지구과학 파트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이 자료가 먼저 나오기 전에 제가 시험 문제 분석을 했는데 시험 문제 분석에 대한 그런 신뢰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자료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전체 대략 한 40여 명 정도 이제 모집단이었고요. 그리고 전 인원 자체 하나하나 점검해서 학생들의 오답이나 기타 등등을 DB화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분이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튼 난이도와 그쵸? 오답은 약간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거는 3번, 5번, 7번 정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지구과학 파트의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해당 난이도는 강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난이도입니다. 두 번째 언급드렸던 내용이 이제 바로 요겁니다. 정답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이제 2번의 경우에 94% 정답률인 거죠. 우리 학교 재원생 죄송합니다. 우리 학원의 재원생 94%가 맞았다. 나머지 틀린 6%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의 7번과 그리고 5번 거꾸로 가면 이제 3번 정도 특히 3번의 판의 경계의 경우에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는데 플러스 알파로 다시 추가 변형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다. 그리고 4번의 경우에는 이후에 문제 다시 보시겠지만 지구과학 원 수능형 문제로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뢰도 높이기 위해서 프린시플이라는 본 교재 그리고 주간지 직보 자료 그리고 각각 주중 테스트에서 그나마 일치율이 가장 높은 문항들로 좀 선별해서 정답률 혹은 이렇게 적중률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물리 파트입니다. 물리 파트의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은 굉장히 작은데 학교에서 되게 많이 공들인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14번의 경우에는 전 인원 다 맞았다. 그리고
서술형의 경우에 거의 반 맞고 반 틀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서술형 약간 어려웠고 앞쪽에 있는 지구과학 파트의 경우에는 그죠, 객관식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뒤쪽으로 가면 서술형에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감점이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생명 파트입니다. 보시면 제가 분석했다시피 정원 인원 거의 대부분 다 맞았고요. 맨 마지막에 서술형에서 또다시 뭐 시간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틀리게 됐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해당 자료의 경우에는 이제 명확히 이제 똑같은 문제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판의 움직임 자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적 모델에 해당된다. 그래서 문제 자체 굉장히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자료에는 이와 같은 문제는 없었으나 난이도 상이었고 정답률 82% 정도 됐다. 그래서 이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판 구조론에 대해서 분명히 수업을 하셨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역시 수업을 진행했으나 이렇게 실험 모델로 출제가 되는 건 되게 신선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난이도 중, 정답률은 94%이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해서 클리닉 시간에 굉장히 많이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고 유사하게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음 3번인 거죠. 그래서 해당 자료 보실 때 이렇게 난이도 옆에 킬러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난이도는 높은 편이고 우리 학생들의 정답률은 대략 한 38% 정도 된다. 특히 이 문항이 어려운 이유는 일반적으로 지도의 경우에는 태평양판 기준으로 많이 문제를 출제하거나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공략했던 거 알류산 열도 혹은 뭐 이렇게 안데스 산맥 정도였는데 이 안데스하고 대서양 중앙해령 자체를 비교 분석하고 마찬가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를 유추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단순히 이렇게 모식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많이 내시는 경향이 있는데 역시 중동고 선생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첫 장에서 제가 좀 많이 충격 먹은 거죠. 이게 나오나? 지구가 원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대륙은 원래 남반구에 존재했었고 이들이 슝 이렇게 멘트를 대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현재 히말라야 산맥을 만드는 경향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지구가 원 내용인 거죠. 근데 뭐 다행히도 나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정답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되게 아쉬운 문제입니다. 기출 5번의 경우에는 킬러로 꼽고 사실 테스트 때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는데 심지어 이제 저희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페루 해구 같이 특히 지역적인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 지형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뭐 내년에도 뭐 학생들 마찬가지 이 자료 영상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교과서나 혹은 기타 등등의 자료에서 이렇게 중심이 되는 자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플러스 알파를 해야지 내신에서 좋은 등급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이 문제가 1등급을 가르는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마찬가지인 거죠. 일반적인 모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중동고의 경우에는 문제 변형하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각각 화석이나 혹은 지층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각의 변동에 대해서 여쭤보셨다. 뭐 안타깝게 난이도는 상이지만 여튼 그래프의 축 자체를 바꾼 거죠. 즉 x축이나 y축을 이제 변형시켜서 이들에 대한 이제 각각의 그쵸 그래프에 대한 표현 혹은 해석을 묻고자 하는 의도가 되게 참신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정답률 38% 킬러 문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시면은 그쵸 개념에 해당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올해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제가 쉬울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사실 반 믿고 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문제가 쉽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실은 마지막 전주차에 대략 130문제 정도의 개념 문제로 이제 하나하나 다 전체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유사한 유형이 있지만 지엽적인 내용이나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고 특히 이제 교과서에나 표현되어 있는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이제 표현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 등급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이런 문제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자 이렇게 이과 성향의 학생들이 굉장히 이렇게 편애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가 반면
되게 꼼꼼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 취합을 해 보면 일반적으로 뭐 한 문제 틀리는 경향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네, 거의 대부분 고점 자체가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틀리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저희 다 맞은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가 쉬워 보이지만 분명히 이제 핵심을 찌르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지질 시대의 이제 각각 대멸종인 거죠. 그래서 이 대멸종의 각각의 사례는 되게 노멀했다. 그래서 정답률 94%. 자, 다음 보시면 역시 이제 판의 경계에서는 사실 되게 루틴에 해당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이제 서술형으로 나와서 약간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사실 연습을 많이 한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중동고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정말 충격적인데, 네. 특정 지문을 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표현하게 하는 거죠. 약간 논술에 가까운 문제. 뭐 출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튼 그런데 정답률 82%. 난이도 되게 높았지만 과목에 대한 본질 그리고 해당 내용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미처 저는 그 영역까지는 따라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여튼 난이도 사항이었지만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잘 본 편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다시 이제 중동고 대략 9번 문제 역시 줄글로 되어 있는 거죠. 줄글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은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에 내신다고 미리 언급하셨던 내용이기에 정답률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역 바뀌어서 이제 물리 파트에 해당됩니다. 물리 파트의 경우에도 또다시 이제 줄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위쪽부터 다시 보시면 줄 그리고 줄 그리고 줄 그리고 특히 남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는 요소인데 명확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루틴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림을 주고서 그 그림의 특성을 확인하라는 문제는 많이 있지만 이렇게 줄글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 자체는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해당 내용은 나노 기술하고 자연 모방 기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사례가 사실 논문 주셨는데 그 논문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들로 구성을 했고 일반적인 교과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시중 문제집으로는 좀 커버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조금 뭐 첨언하자면 해당 내용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제가 논문 직접 읽고 요약 정리해서 정리집을 다시 한번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암기할 수 있도록 이제 좀 편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이와 같이 이제 생체 모방의 경우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마찬가지 이제 기본에 해당되는 거죠. 사실 이 자료가 저는 올해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능형 문제로 그냥 표현을 하셨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여기도 뭐 그냥 기본에 해당된다. 100%네요. 자, 그리고 또다시 줄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성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험 전날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분명히 쉬울 거고 등급을 가르기에는 이제 위쪽으로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몰릴 거다. 즉 시험 잘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니까 오히려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를 미리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특히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물리화학 파트입니다. 물리화학 파트. 물리는 이제 발전이나 전력 손실 파트, 계산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학의 경우에는 중화 반응, 산과 염기 뭐 요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나름 킬러로 이후에 이제 등급을 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각각의 이제 그림 말고 문제 정확히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보기들 중에서도 기출 변형이 된 사례가 분명히 있었고 기타 등등 우리 학교에서 이제 제시한 자료들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서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킬러에 해당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중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액정에 전압 가했을 때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생태계 파트로 넘어가면 생태계는 정말 뭐 제 전공이기도 하죠. 생명화학의 전공이긴 한데 되게 정직하게 시험됐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군집에 대한 이제 용어 정리를 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뭐 이런 거. 그리고 생태계의 이제 반작용이 무엇인지 마찬가지 용어 정리인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각각의 먹이 사슬이나 먹이 그물에 대한 이제 표현 당연히 시험 나와야 되는 거고요. 차수 물어본다라고 분명히 언급했던 내용인데 시험 나왔고 그와 이제 같이 맥락을 이렇게 잡았다. 생태계 평형 자체로 이것도 당연히 시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당연히 시험 나와야 될 문제들로 생명과학은 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피라미드의 경우에도 서술형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와 같이 나왔다. 마지막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역시 이제 멸치에 대해서도 멸치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저희는 플랑크톤과 멸치가 중요하다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나와서 뭐 좀 고마웠던 거고 이게 이제 수능형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사례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쉽다. 그러면 지엽적인 내용을 많이 물어볼 거다라는 생각 하에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문제로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중동고 이제 24번 문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수능형 문제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실화소녀하고 눈신토끼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포식과 피식의 관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포식과 피식의 관계. 내가 너를 먹으면 넌 피식 웃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했는데 여튼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도 있고 뭐 되게 많이 연습했던 자료에 해당된다. 이 역시 시험에 출제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빠르게 리뷰하면 생명과학은 자 정리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은 용어에 대한 이런 정의 그리고 수능형 기본 자료에 대한 이런 해석이 시험에 줄을 이루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교재 프린시플의 경우에는 대략 한 18문제 정도 60% 적중을 보였다. 그러니까 수능형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프린시플은 적중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고 이제 기출에 가까운 기출 변형이죠. 그래서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건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 그리고 방향성 혹은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는 시그니처에서 한 14문제. 테이크오버는 그쵸? 시중 교재로 좀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총 7종 그리고 수능형 문제 그리고 각 출판사마다 좀 특이점이 있는 문제들로 좀 정리를 했는데 이와 같은 이렇게 적중을 보였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원생 평균은 전 인원 다 확인한 겁니다. 81.7 나왔고요. 예상 1등급은 96.5 정도. 문자로는 아마 97점으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진행했는데 대략 이제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설문조사 진행했죠. 응답률 67% 나왔고요. 5점 만점에 수업 만족도, 제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4.68 정도 나왔습니다. 교재 만족도는 4.81 정도 나왔고요. 나름 재원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뭐 한근호 선생님이나 혹은 김동희 선생님 통해서 진행하는 클리닉의 경우에도 되게 높은 그리고 특히 학부모님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이후에 세움에서 열리는 단기 특강 통합과학 그러니까 이제 앞서 보셨다시피 분명히 물리하고 지구과학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좀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5주차 이제 수업 준비를 했는데 사실 양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은 양을 좀 준비를 했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연계돼서 이후로 이과 갈 학생들에게는 참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가올 물리하고 화학 파트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미리 어떤 학원이든 혹은 인터넷이든 혹은 기타 등등 이렇게 준비하는 좀 방향성 있는 이렇게 학생들이 되었으면 바람이 있고요.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물리하고 화학의 경우에는 중동 친구들의 경우는 이렇게 선행을 한 친구들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수행도나 혹은 만족도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뭐 물리화학 괜찮은 친구들은 생명과학으로 미리 2학년을 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바람이 있다 해서 매 주말마다 그쵸 1일, 8일, 15일, 20일부터 아마 개강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2, 3, 4 정도에는 생명 특강 되게 쉬운 유전 그러니까 전체 개념 잡는데 포커싱하고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문제풀이로 뭔가를 해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나 맥락을 잡는데 되게 포커싱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기출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다시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수업 진행하고 싶고요. 그리고 매 회차 그쵸? 매 회차 2배씩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생이 거의 그쵸? 없는 상황인데 보내주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어머니 그 마음처럼 항상 마음 다해 가르치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